맞습니다. 바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지금도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당으로서는 지금 이진숙, 강선우 두 후보자에 대해서 워낙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은경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선을 굳히고 야당의 이런 공격들을 꽤 엄호하고 방어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남편이 코로나 수혜를 주식을 본 거 아니냐, 주식으로 수혜를 본 거 아니냐, 이해충돌 의혹이었는데요. 정은경 후보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마스크 관련주죠. 배우자께서 상패 전에 전량 매도를 하셔가지고 2배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시기를 놓쳤으면 30배인지 100배인지 손해 봤어야 되는데 이건 거의 신의 경지라고밖에 보이지 않고요. 복지부의 보건산업기술과장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죠. 2010년 11월 25일에 투자 발표를 합니다. 후보자 배우자께서 11월 17일, 18일 양일 동안에 주식 13,700주를 상당량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런 정보 교환 없었던 거 확실합니까? 네, 이 부분은 그러면 배우자분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을 전혀 안 하시나요? 같은 의사시기 때문에 네, 같이 얘기를 나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얘기 안 하십니까, 집에서? 당연히 대화를 하죠. 대화를 예.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보통 마지막 하나만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는 급락하고 반대로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급등하는 관련입니다. 이것도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 그리고 청장으로 재직했던 시기에 또 여러 번에 걸쳐서 배우자께서는 굉장히 희한하게 다 알고 매도를 기가 막히게 하셨거든요. 그런 정보를 내부적으로 소통하지 않고요. 모든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규제시고 농사의 규제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이른바 이제 남편의 주식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 정은경 후보자에게는 마치 본인이 좀 여러 정보가 있으니까 소스를 주고 주식 사라 이런 이해충돌은 전혀 없었고 그냥 이 봤을 때 남편이 주식을 잘했다라는 걸로도 비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에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질병 관련된 이제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남편분이 꽤 주식을 아주 많이 했던 분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코로나 시점에 이제 에탄올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이제 주식 투자 문제,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주식을 투자해서 하다가 어떤 주식이 이제 상폐가 되는 게 이제 주식이 회사가 망한다든지 회사가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아주 절묘하게 이제 주식을 팔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익을 얻었다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의심하는 건 뭐냐면 이거 뭔가 내부 정보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하는 것이고, 더구나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이제 질병관리청장 하면서 코로나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손 씻으세요 특히 이제 손소독제 당시에 마스크 이런 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편 같은 경우에 당시에 손소독제 업체 관련된 업체에 이제 투자를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글쎄요, 좀 전에 이제 안상훈 의원이 이 부부 대화를 안 하냐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남편분이 꽤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이게 뭔가 내부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런 부분을 이제 아마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현주 변호사님, 그래서 오늘 야당에서는 남편은 팬데믹 개명 아니냐라고까지 해서 꽤 비판을 했는데 이걸 사실 정보 교환도 안 했고, 근데 이제 남편이 살 때도 팔 때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신의 경지로 했다. 상폐 전에, 그러니까 상장 폐지되기 전에 전량 팔았고 내부 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정은경 후보자가 이렇게 소통 안 했고 소스 준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면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글쎄, 일단 정황상으로 야당 의원들은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시기적으로 상패 직전에 팔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 주식 거래, 그 문제의 주식 거래를 한 것이 후보자 본인이 아니고 지금 배우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답변을 하거나 그 상황을 아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배우자가 주식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다 알았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고, 특히나 문제되는 그런
내구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유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명확한 근거가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예. 또는 뭐 정은경 후보자가 관련해서 당시에 뭐 주요한 정보를 배우자에게 알려줘서 주식 투자를 하게 했다라는 정황이 지금 드러난 것도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지금 후보자에게 단지 그냥 배우자가 당시 예민한 시기에 주식 투자를 했다라는 것만으로 후보자의 흠결로 몰아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뭐 후보자로서도 이 부분을 겸허하게 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겠지만 적어도 장관으로서의 그 업을 수행하는 데, 그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예. 중대한 흠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이 남편의 이해충돌, 주식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야당으로서는 이 중요한 자료를 어떻게 청문회 당일에 아침에 주냐, 청문회 시작부터 공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21대 때 역시 보건복지위원으로 당시의 질병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방역 영웅으로 칭송받는 정 후보자의 코로나 수혜주 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질병청보다 훨씬 많은 수십 배 예산이죠. 보건복지부 예산. 정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국민들이 모르고 넘어가란 말입니까? 윤석열 내란 정권이 만든 의료 대란 그리고 경제 파탄으로 국민께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로 배우자와 친척, 증권사 대표, 개별 기업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지 간사님 이런 마십시오. 식으로 의사 진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허다하게 봤어요. 그래서 따라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까지 발의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후보자보다도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박성민 비서관님, 뭐 야당 입장에서 이런 거겠죠. 어쨌든 검증의 키는 야당이 쥐고 있는데 이 이해충돌 주식 의혹을 좀 사분히 살펴보려면 특히 다른 자료보다 미리 좀 받고 주식 거래 내역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 오늘 아침 9시 40분 청문회 시작 20분 전에 자료 제출을 했다. 이게 무슨 자료 제출이냐라고 야당이 비판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뭐 지금 사실 뭐 자료 제출이 조금 늦게 됐다라고 이제 야당 의원들이 좀 항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자료 내용을 보면 사실 저렇게 항의할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야당에서 제기했던 것처럼 마스크와 관련된 주식 전부를 이제 예. 코로나19 훨씬 전에 다 매도됐다라는 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설령 늦었다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이 당시에 이제 박주민 복지위원장이 여야 의원들이 이 주식 자료를 살펴볼 수 있게 잠시 정회를 했었고요. 그 자료 내용을 살펴보게 됐을 때에는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이른바 뭐 코로나로 수혜를 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식들은 다 매도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혹은 뭐 코로나 수혜주로 차익을 엄청나게 얻은 것 아니냐라는 주식 다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또 한 주도 안 팔았다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료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 줬고 그 뒤에 봤을 때 이 내용으로 문제 삼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늦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항의를 할 수 있었겠지만 예.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제출이 됐고 그 내용을 봤을 때 야당의 의혹 제기를 해소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면 저렇게까지 화를 낼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자료를 늦게 받았으니까 아예 실시간으로 출력해서 분석도 했고 정은경 후보자는 그런데 이 와중에 남편과 연락이 잘 안 된다고까지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후보자와 배우자가 손소독제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부 내역이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9시 40분에 야당 의원이 소회의실에서 사전 미팅을 하는데 정은경 후보께서 오셔서 자료 제출을 했다고 했습니다. 언제 했니까? 제출했대요. 그러나 그때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확인해서 이것저것 출력하는데도 저 혼자만 겨우 몇 개 볼 수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후보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식 거래 내역은 2016년 이후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증권 거래를 하는 계좌가 더 있느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증권 이외에는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배우자한테 확인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계속
근무 중이어서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확인하는 대로 오늘 제출을 바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청문회 준비단까지 생기고 근무를 했고 하는데 오늘 남편이 근무 중에 연락이 안 되니까 오늘 제출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자료 제출의 의미가 있는 건지 글쎄요. 제가 만약에 정의용 후보자라고 본다면 배우자 의혹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은 오늘 여기 직접 오기는 좀 그렇더라도 내가 어떤 해명을 하고 국민들한테 상세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전화 꼭 받아야 돼.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 아닌가요? 예. 오늘 같은 날 하루 쉬면서 이렇게 정의용 후보자를 돕기 위해서 국민들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명하는 게 나쁜 건가요? 저는 정의용 후보자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 청문회 후보자 관련해 가지고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게 많다. 그러면서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소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본인의 입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입으로만 때우는 청문회가 아니로 제3자의 객관적인 어떤 서류나 아니면 증인이나 참고인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의혹에 대해서 내 말이 맞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게 공직자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만든 이른바 신규현을 이뤄낸 산무청문회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강선우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준숙 후보자도 하루 만에 끝났지만 국민들의 어떤 의혹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루만 때운다는 그런 자세는 버려야 된다고. 또 하나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남편 거죠. 남편의 농지법 위반 의혹. 30년 동안 뭐 인천에서 주로 의사를 했는데 어떻게 평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부인인 정은경 후보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배우자가 명의로 평창에 땅이 있으시죠. 지인 A씨 부인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 지인께서는 소유권만 바뀌었지 농사를 지은 건 지인 A씨이고 후보자는 종종 가서 돕는 형태에 불과하였습니다. 저희 남편이 지인하고 그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갈 수도 있었고 적게 갈 수도 있었지만 최대한 농사를 같이 짓고 친환경 농사나 아니면 자급 영농하는 그런 걸 지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농사가 좀 서툴렀기 때문에 그 동네 어르신한테도 배우고 또 같이 농사 지으신 분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주식 의혹, 이제 본업보다 뭔가 여러 농사, 주식 이런 거에 남편이 관심이 많았던 듯한데 이현정 의원님 여기 보면 인천에서 2018년까지는 근무했고 서울 중랑구에서 꽤 오래 의사 활동을 한 것 같아요 남편이. 근데 평창까지 30년 가까이, 그러니까 직접 친환경 농사를 지었다.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부인 정은경 후보자 얘기입니까? 정경 후보자는 참 좋은 남편을 두신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울 지경인데요. 참 그 바쁜 의사 직업을 하시면서 주식 투자도 열심히 하시고 또 주말에 쉬는 날에는 또 평창까지 인천에서 평창까지 차를 몰고 가서 또 농사도 지으시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이 농지가 이 평수가 꽤 큽니다. 1,600평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직접 이 작물을 경작하지 않은 사람은 땅을 가질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즉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자 본인이 지금 하고 있으면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가긴 조건이 뭐냐면 1년에 90일 이상을 가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일주일에 6일 동안 병원 업무를 보고 또 주식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또 쉬는 날은 또 평창까지 가서 1년에 90일 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뭐 1년에 휴가 때 한두 번 갔을지 모르겠지만 1년에 90일 동안을 매주 이렇게 이 시간을 내서 가서 농사를 짓고 온다? 그 농사 지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평창에서 인천까지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근데 그걸 믿으라는 이야기인데 참 정경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청장 할 때 참 국민들한테 많은 신뢰를 줬습니다. 정말 코로나 시국에 국민들한테 굉장히 참 신뢰감을 줬는데 참 이번에 드러난 걸 보면 참 사람은 역시 좀 검증을 해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자 모든 걸 남편으로 이렇게 책임을 돌릴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부는 함께 사는 존재니까요. 그렇다면 이 충분한 해명을 해야 될 텐데 남편이 통화가 안 된다 그러네요. 바쁘셔서. 장 변호사님.
이게 야당에서 보니까 농번기가 4월부터 10월까지라고 치고 평창에 간다고 하면 아무리 주말마다 토일 다 가더라도 60일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90일 채우는 게 맞느냐. 뭐 차라리 농지법 위반 내용을 인정하고 하는 게 그게 아무리 남편 입장에서라고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마치 송구하다 혹은 뭐 이런 표현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야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야당에서야 뭐 그런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정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제 배우자가 그러니까 남편이 오로지 혼자서만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해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인과 또 지인 가족들이 있고 뭐 30년간 같이 농사를 지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하고요. 또 아마 이제 배우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갈 때도 있고 또 다소 적게 갈 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이 함께 농사를 지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배우자가 물론 이제 의사이고 뭐 거주지가 뭐 인천에서 의사 영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예. 후보자의 이야기에 따르자면 뭐 남편뿐만 아니라 뭐 친구들이라든지 뭐 지인이라든지 지인의 가족들이 함께 농사를 도와준 것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예. 어느 정도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또 국민들께 작은 해명이나마 전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예. 지금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본인이 90일 이상 가야 돼요. 예. 뭐 친구 보내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아까 뭐 열심히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니 뭐 열심히 친구들 보내고 하면 이 뭐하러 이 법을 만듭니까? 이게 예. 법이 위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격하게 해야 될 게 문제는 이거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90일을 정확히 가야 된다니까요. 지금 청문회가 진행 중일 텐데 남편 연락이 돼서 뭐 주식 계좌라든지 혹은 이 농지법에 대해서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좀 들어봐서 청문회 때 좀 따져 물을 건 따져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청문회 주간의 막판 핵심이었던 정은경 후보자 얘기. 핵심 내용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필로티 구조 아파트 화재 대응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제발 더 이상 비 피해가 없길 간절히 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들켰네.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 콘서트장 갔다가 불륜 들킨 그 CEO 말씀하시는 것 같죠? 지금이라도 총선을 불출마하는 게 국민의힘 예인 것 같다. 아까 아마도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유인숙 혁신위원장이 실명을 거론한 뭐 이런 인물들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수사받을 사람은 여야가 똑같이 받아야 된다. 예,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